제 남편 심연과 언니 온북은 소꿉친구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몰락한 후 그는 저에게 청혼했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는 죽은 언니의 대용품일 뿐이라고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저 또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구하려다 대신 죽기 전까지는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1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선 그를 둘러싼 대체품이라는 소문과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속마음이었죠. 파티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두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는 저를 향한 수군거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남편 심연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생각들이었죠. 해명하는 것도 지친다. 지쳐. 벌써 8번째 말했잖아. 나는 온북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안 그래도 아내 따라잡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방해만 하고 있어? 결혼한 지 1년인데 대체 언제쯤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 2마디라도 더 해줄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심연의 속마음이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 제발. 누가 또 와서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온씨라고 대답해야겠다. 쌍둥이도 아니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무슨 대체품이야. 소설을 너무 많이 봤나? 용기 있으면 내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해. 아, 진짜 미치겠네. 처음에 온씨 집안 무너진 틈을 타서 온남이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 죽겠는데. 평소에 말도 못 걸겠다고. 싫어해서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런데 등 뒤에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다 망하게 해버릴까 보다. 평소 저에게 한없이 차갑고 무심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란스럽고 절박한 그의 속마음을 듣고 있자니 저는 놀라움에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의 냉담함이 실은 저를 너무 의식해서 말 한마디 못 거는 소심함 때문이었다니요. 제가 넋을 잃고 쳐다보자 그의 머릿속 생각들이 순간 뚝 끊겼습니다. 아내가 날 보고 있어? 화난 건 아니겠지? 그냥 다 죽여버릴까? 그게 낫겠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요. 피곤해. 먼저 들어갈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연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다가오던 사람에게 대충 둘러대고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심연은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심연과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저는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납치되었습니다. 심연은 저를 구하려다 총 2발을 맞았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저를 좁은 틈에 숨긴 뒤 혼자 납치범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전 그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었습니다. 그전 1년 동안은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결국 저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납치범들에게 발견되어 그의 시신 곁에서 저 역시 그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죠. 그 끔찍했던 고통의 기억 때문에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제가 정말로 되살아났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심연의 속마음이라는 더 큰 충격과 마주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마음에 저는 다시 심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결혼 후 2년간 우리 관계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살갑진 않았지만 그가 제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저는 그것이 죽은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보상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말투와 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연은 그런 저를 단호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온북을 좋아하지 않아. 너는 그냥 온남이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언니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순종적인 아내인 척 연기했죠.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복잡해졌고 저를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죠. 전생에 저는 그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코 언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질려서 떠나려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비집고 심연의 속마음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아, 스타일링 팀 말 들을걸. 오늘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올걸. 못생겨서 쳐다보는 거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숨어야겠다. 다음엔 꼭 귀찮아도 완벽하게 세팅하고 나와야지. 이 생각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가 슬그머니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그의 속마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그가 저를 혐오해서 피한다고 오해했을 겁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득 전생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좁은 틈에 숨겨주며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을 때 저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매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그의 작은 버릇이었죠. 피투성이 속에서도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지자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심연. 나 좀 봐요. 그의 몸이 살짝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남이 나한테 명령했어. 대학 때 이후로 이런 말투 처음 들어봐.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하지? 바람이 눈에 들어갔다고 하면 믿어줄까? 아니, 잠깐. 왜 저렇게 부르지? 혹시 마음 정리하고 이혼하려는 건가?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 속은 정말 다채롭구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저처럼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타일링 팀은 폼으로 둬요. 당신 이미지가 곧 회사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오늘 대충 하고 나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전생의 온화한 존독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투였습니다. 심연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곤남이 된 기분.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상태, 집에 가서 반성해요. 그리고 나 피곤하니까 오늘 밤엔 제대로 시중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당신 죽을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연의 경악에 찬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지금 나보고 어디로 가자는 거지? 천국인가? 집에 들어와 씻고 나오니 심연은 여전히 현관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오늘 온남이 왜 저러지? 뭘 하라는 걸까? 맞아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 1년 만에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분위기를 망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어? 아니, 그 전에 대체품 소문 퍼뜨린 놈부터 찾아내서 같이 죽어야지. 저는 그의 엉뚱한 생각에 웃음을 참으며 다가갔습니다. 넥타이에 손이라도 붙었어요. 20분째 붙잡고 있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넥타이를 잡아 뜨뜻 풀었습니다. 아,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배고파요. 뭐 좀 만들어줘요? 라면이라도 좋아요. 물론 맛없으면 오늘 밤 당신 방 출입금지인 거 알죠? 그의 멍한 얼굴을 뒤로 하고 저는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전생에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연은 어디든 가도 좋고 무엇이든 만져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 선을 그었죠. 특히 그의 개인적인 공간인 서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서재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책더미 속에서 분홍색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니, 온북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전생에 제가 대체품이라는 소문을 철석같이 믿게 된 결정적인 증거였죠. 죽은 여자의 일기장을 간직하는 남자라니. 오해하지 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심연이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다이어리를 가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다이어리의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꽂고 아무 책이나 펼쳐 들었습니다. 심연이 서재 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라면 다 됐어? 내려와서 먹어.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책을 아무데나 꽂아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할 곳도 만지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속마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곧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래, 심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부딪혀보는 거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얘기 좀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터져 나왔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 이혼.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온남이 이상했어. 아, 아내가 이혼하자는데 어떡하지? 못 살아. 그냥 오늘부터 야근하고 내일도 야근하고 이번 달, 아니 반년은 회사에서 살아야겠다. 이혼은 안 돼, 제발. 신이시여, 부처님, 아내가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의 요란한 속마음에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해요? 안 가고? 내려가서 밥 먹고 온북 언니 얘기하자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심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온북을 좋아한 적 없어. 너를 대체품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서재에서 언니의 다이어리를 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왜 언니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온남이 다이어리를 봤구나.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사실을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속마음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니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연, 나한테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나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말아줘요. 네? 심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1121이야.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니의 연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고 연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상대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제 손이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요즘 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물어봐도 괜찮다며 같이 여행이나 가자고 한다. 첫 여행이라니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낯이 익었지만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온북이 내 생일 파티에 왔었어. 아주 오랜만에 만난 거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트시로 탐사 학습 갔던 얘기를 꺼내더군. 두 마디쯤 했을까 누가 불러서 가버렸지? 그리고 얼마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온북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제트시에 가봤어요. 마침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온북이 말했던 호텔에 들렀지? 이 다이어리는 프런트에서 받은 거야? 비밀번호도 그들이 알려줬고. 온북이 어떤 남자와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나중에 방을 정리하다 구석에서 이 다이어리를 발견했대. 안에는 연필로 내 이름이랑 숫자 4개가 적힌 쪽지가 있었고 찾으러 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더군. 언니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알아. 주모령이야. 주모령. 우리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사생아로 태어나 온갖 수모를 겪다가 몇 년 전 독립해서 지금은 본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 언니의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었다니. 심연은 사진을 떼어내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회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우리만의 암호야. 이 스크래치들은 영어 단어 2개의 약자지. 메모리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 그날 이후 저는 심연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령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 끝에 저는 드디어 주모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식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모령과 심연이 악수할 때 저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는 그와 언니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심연의 속마음이 또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온남은 왜 저렇게 주모령을 쳐다봐? 갔는데도 쳐다보네.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넋을 잃고 보면 어떡해. 설마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웃는 거 하나 잘하는 거 빼고 뭐가 특별하다고. 나도 스마일 성형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획 놓고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나를 죽일지도 모를 사람이 누군지 좀 걱정이 돼서요. 심연, 만약 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도 당신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날 이후 심연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마 제가 왜 갑자기 화를 냈는지 고민하느라 스마일 성형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연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는 제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언니의 죽음과 재회, 납치 같은 사건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심연과의 관계를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심연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평생.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입으로 직접 말해줘야만 합니다. 주모령의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은 날, 저는 그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언니의 다이어리 비밀번호가 바로 그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파티장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따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모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니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며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의 모습은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순간 그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둘 뻔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의미심장하게 심연 쪽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마침 심연도 이쪽을 보고 있었고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심연의 기분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침묵을 지켰죠. 집에 거의 다 와서야 그의 차가운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인가 봐.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씻고 들어와 침대 옆에 섰을 때 저는 불쑥 손을 뻗어 그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심연. 오늘 계획 하기 싫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계획 망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누가 그걸 물었어요? 그냥 당신이 하기 싫었냐고요. 상관없어. 온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그의 대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자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심연. 우리 집 망했을 때 빚 갚아준 것도 당신이고 갑자기 결혼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 좋아하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걸 왜 당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건데요? 심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보고 당신을 받아달라면서요. 그럼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당신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사실은 다 내 착각이었나? 당신 사실은 30 넘으면 출가하려고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건 그냥 공덕 쌓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텅 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남이 알아차렸어. 이제 날 더 미워하겠지? 미워하다니요. 왜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심연.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 내가 날 미워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나랑 모든 연락을 끊고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차갑게 굴었잖아. 분명히 날 미워하는 거였어. 게다가 난 너희 집이 망했을 때 그걸 기회로 너랑 억지로 결혼까지 했는데. 잠깐만요. 고1 때요? 저는 그제야 모든 오해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난 당신이 온북 언니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언니의 미래 남편이랑 어떻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요? 내가 언제 온북이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심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들끼리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 사이에 그런 뜻이 있었나 보죠.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나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도 없었잖아요. 나도 그때 당신 좋아했는데 언니랑 결혼할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해요? 그제야 심연의 얼굴에 후회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결혼했다고 혼인신고서 한 장 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뢰와 진심이 부부관계의 기본이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오해하고 당신 안 좋아하게 돼도 다 당신 탓인 줄 알아요. 알았어요. 심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날 안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럼 지금은? 네. 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심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처음 사탕을 받아든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연. 사랑해요. 지금 당장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심연은 제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편 주모령은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언니와 자신의 추억이 담긴 USB가 저희 옛집에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USB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연과 상의했고 우리는 함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부모님 방의 작은 금고 안에서 그가 말한 USB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부모님이 평소 쓰시던 번호였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왜 가지고 계셨을까요? 언니의 일이 부모님과도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심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온남. 사실 최근에 알아낸 게 있어? 주모령이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어? 내 부모님이 그걸 알고 그의 자금줄을 끊으려다 변을 당하신 거야? 온북도 그걸 알게 된 거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부모님과 언니 모두가 주모령에게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심연은 저를 알국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전생처럼 모든 위험을 혼자 짊어지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른지, 왜 자신을 낮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 강아지를 죽여야 했던 끔찍한 교육에 대해서요. 그는 차마 강아지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피를 묻혀 죽인 척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강아지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온북이 자료를 가지러 집에 같이 갔을 때였어. 마당에서 다리를 저는 개 한 마리를 봤지? 코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 내가 며칠 동안 함께 지냈던 그 강아지였어. 틀림없었어. 온북이 말하더군. 몇 년 전에 자기 동생이 다 죽어가는 걸 주워와서 살려낸 개라고. 심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남.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때 내 기분을. 감정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배웠던 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줬어.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심연. 우리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요. 진실을 밝히고 그를 죗값 치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자고요. 네. 결국 우리는 경찰에 모든 것을 알리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 앞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저는 또다시 납치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주모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USB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북이 죽기 전에 정보를 빼돌리려던 걸 눈치챘지. 하지만 뭘 어디로 보냈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너희에게 덫을 놓은 거야? 역시나 너희는 덥석 물었더군. 그는 비웃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협박하고 감시했는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는 살인을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릴 때
문이 열리고 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생처럼 혼자서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모령은 심연에게 진짜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연은 저를 풀어주면 증거를 넘기겠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그때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모령. 당신 정말 바보 같아. 언니는 당신 소나귀에서 놀아난 게 아니라 당신을 가지고 논 거야? 저는 언니가 남긴 다이어리의 암호와 메모리 카드의 비밀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언니는 감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심연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 필사적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주모령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만남 장소, 그곳에 바로 진짜 증거인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거의 위치를 알려준 셈이죠. 분노에 찬 주모령이 제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심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심연. 제 비명과 함께 밖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눈앞으로 전생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연은 저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온남. 다 끝났어. 이번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 그의 말처럼 방 안은 순식간에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연의 행동은 모두 경찰과 협의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이곳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찰과 함께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심연은 제 옆 침대가 아닌 제 침대에 비집고 들어와 저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모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납치했던 소녀들 중 일부는 구출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을 통해 언니가 남긴 메모리 카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가 목숨을 걸고 찍은 영상이었고 여러 소녀들의 손을 거쳐 언니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듯이요. 우리는 함께 언니와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하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묘지를 나서며 저는 심연의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연,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뭔데? 나 사실 진짜로 사람 속마음 읽을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이 대체품 소문 해명하려고 기자회견 준비할 생각하고 있는 거? 심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요. 나 독심술사라고. 그런 헛소문 그냥 내버려 둬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 대신 오늘 밤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용서해 줄게요. 어때요?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걸어나가는 길 위로 수많은 나비떼가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